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일으킨 지정학적인 문제,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주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변수였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물가지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요. 혹시 트럼프 관세가 위법인지 여부, 이게 이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3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 소형업종 지수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뭐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있고 방산주도 있고 해외 시장에서 주로 스토리가 된 종목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시아 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으로 압축해서 보면 반도체와 방산이 제일 강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로키드 마틴. 그러니까 뭐 로키드 마틴뿐만 아니라 주요 방산주들 많이 올랐고, 마이크론 이외에도 뭐 웨스턴 디지털, 램 리서치 이런 이제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올라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이 미국에서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가 유난하게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종목 구체적으로 보면 로키드 마틴이 이제 지난주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 쉐브론, 이것도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였잖아요. 근데 다만 쉐브론의 주가는 일관성 있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급등, 급락, 급등.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저게 수익성이 있을까? 베네수엘라 개발한다라고 해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맞나? 두 번째는 저유가 시대에 저기서 개발한다라고 쉐브론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정은 짧게 상승은 크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의 특징. 그다음에 또 하나가 코스트코가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양호하다, 뭐 분기 실적 또 다음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제시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관세가 만약에 무효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관세 판결, 그 판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를 좀 반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 반도체 실적 기대,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련해서 로키드 마틴, 쉐브론, 그리고 코스트코, 이런 이제 트럼프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스토리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이게 위법인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과연 이번 주에 날 거냐, 이게 중요한 변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은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 맞아? 트럼프가 국가 비상 또 국가 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권한이 그게 맞냐? 무역 적자가 이게 무슨 국가 비상사태지?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이게 위법이 되면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현재까지 분석가들은 한 1,500억 달러 정도 받은 걸 토해내야 될 거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제 위법이라고 나온다라면 대통령의 다른 법적 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일정 기간 관세를 갖다가 이제 기존의 정책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어떻게든 관세를 유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를 보면 우선 이제 위법 판결 났을 때 시장에서는 관세 부담이 완화가 됐으니까 관련주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반면에 환급하려면 저거 빚진 거 한 방에 갚으려면 1,5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혼란해질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이제 소송을 걸어서 우리 저 돈 받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저게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이 안 되니까 원래 100억을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된다, 이래버리면 그냥 20억 정도를 헤지펀드에 팔고 나머지 니들이 받던가 말던가, 나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니들한테 이걸 갖다가 이 권한을 팔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는 헤지펀드에 이 권한을 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뭐 받을지 안 받을지, 저게 위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위법이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제 한번 사놓고 보자. 일부는 저걸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 저 환급 권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나오는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관세가 전면적인 위법이다,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다 토해내게 하는 방법 또는 일부만 위법. 지금까지 관세 부과한 거는 위법인데 앞으로는 관세 부과하지 마. 그래서 1년 동안 관세 부과한 거는 그냥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는 부과 못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위법이다. 그런데 환급은 할 필요는 없어. 이런 식의 판결이 예상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어떤 게 되는지 이것도 물론 이제 완전히 다 합법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위법이란 전제라면 이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트럼프가 2천억 달러를 갑자기 푸는 미니 양적 완화를 가동을 했잖아요. 그 MBS,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 1조의 은행들의 현금이 있다면 그 중에 5천억을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이제 5천억을 쓸 수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원금을 받을 거니까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5천억을 못 쓰니까 이 채권을 모아놓은 걸 MBS라고 그래요.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돈들, 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돈을 다 빌려줬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1조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현재로서는 채권일 뿐이고 나중에 현재 지갑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좀 부족하니까 이걸 뭐 연준이나 아니면 특정 뭐 국가나 이런 데서 매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만기가 길어서 30년이나 돼야 이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뭐 현금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5천억이 잠긴 돈이 갑자기 시중에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2천억 달러를 그걸 해서 이제 돈을 유동성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하거든요. 돈이 풍부해지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는 트럼프가 그동안에 해놓은 게 있어서 뭐 감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금리 내려가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트럼프가 돈을 풀었네. 어쨌든 돈 풀면 주식시장은 좋은 거네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좀 일부는 있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올해 들어서 매일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매일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량 소화를 2달 동안 했잖아요. 2달 동안에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로는 시장에서 매물이 예전보다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2달 동안 물량 소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에 보면 매물 소화, 큰 상승, 또 약간의 매물 소화, 또 큰 상승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아마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아마 1, 2주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중순 이후에 나왔던 조정같이. 근데 큰 흐름으로는 이미 2달 동안에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진 않을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걸 보여지고, 다만 대형주만 그렇고요.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12월 저점보다 내려와 있습니다. 12월 저점보다 내려와 있어서 직접적으로 수치를 보면 코스피는 작년 4분기에 23% 올랐거든요. 그리고 올해 현재 9% 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8.8%. 근데 소형주 지수는 작년도 4분기에 3% 올랐고 올해 오히려 마이너스 2% 빠졌어요. 굉장한 차이가 났죠. 코스피만 이런 게 아니라 코스닥도 작년도에 보면 코스피 대비 절반도 못 올랐고 4분기에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3분의 1도 못 올랐어요.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못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까지의 주포가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대형주,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참깨 전략, 수박 전략. 그러니까 뭐 자잘하게 시가총액 뭐 몇천억짜리 뭐 몇백 % 나는 것보다 자기들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700조 원 정도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바퀴 10%만 굴러줘도 70조 원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런 대형주 쪽을 수익 내는 게 한국 증시에서 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토리도 되고, 그런 종목군들이 주로 이제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인데 스토리가 되게 좋잖아요. 뭐 현대차만 해도 지금 뭐 로봇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끌어올리는 장세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수급 보면 지난주에 보면 외국인들이 좀 오락가락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하고 금요일 매도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에다가 그때 삼성전자 실적이 있었죠. 보통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을 때 그때 지금 됐을 때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어쨌든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또 일관성 있게 매수가 아니라 매수 매도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일부 대형주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또 소외가 되면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일부 좀 거들어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주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는 일부 대형주들만 올라가는 양시장의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뭐뭐 매매했나 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맞춰서 나오는 기계적인 매도 플러스 새로운 어떤 이슈가 등장하다 보니까 그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그러고서 뭐 샀냐? 트럼프가 워낙 큰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거하고 부합되는 종목군들, 방산과 조선. 조선도 방산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조선주에서 군함도 이제 미국에서 그 방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함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이 스토리가 바로 이제 방산하고 조선이다 보니까 그쪽에 매수가 강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다음에 반도체는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보면은 약간 2차 그 엔터를 그동안에 샀었는데 이제 엔터하고 로봇 쪽을 매수했었는데 이게 좀 매도 쪽으로 가 있었고, 매수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 게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방산과 조선이 좀 상대적으로 매수 우위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선별적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상위에 좀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종목 상승률 보면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에 많이 올랐죠. 미국에서 마이크론 올라가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8%, 10% 정도 올라갔고, 그거 외에 보면 조선, 그리고 여기에 표기가 안 됐지만 방산주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로봇주로 변신을 해서, 뭐 현대차는 사실 로봇,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로봇 만드는 원리랑 자동차 만드는 원리랑 구조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실제로 또 현대차가 로봇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인정을 받으면서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현대차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하루 올라가고 쉬었다 또 하루 올라가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주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뭐 몇 달 동안 조정 나온 거를 그냥 단기간에 다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무슨 방위비 2,000조 이야기하고 있고 뭐 유럽에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각 나라가 이제 방위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단기적으로 워낙 가팔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번 주에 관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로서 확장으로 또 이제 그 조선주, 이건 또 실적주가 되면서 이제 방산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은근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은 20조 원,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대략적으로 한 18만 원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한 150조 원, 140조 원에서 150조 원이 가장 많이 몰려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실적 발표에 맞춘 기계적인 매도, 이건 제가 그 전주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특이하게도 실적 발표 즈음 맞춘 기계적인 매도가 있다.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런 기계적인 어떤 매도가 있어서 그 물량이 나올 거고, 그 물량을 뒤집을 정도로 큰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걸 뒤집을 정도의 큰 매수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어정쩡하게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적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났고, 뭐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올해 진짜 100조 원대 중반 정도 영업이 가능하겠다라고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반영하는 걸 이번 주부터 할 거냐, 그 다음 주 할 거냐, 삼성전자가 지수의 방향에 키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성광밴드 같은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통신장비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반도체가 강했는데 코스닥에서 반도체는 주 초반 이후에는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일부 용인에서 유물이 발견돼 가지고
용인 그 반도체 단지 조성하는데 일부 지역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부 보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최근 들어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외에 또 실적 발표 보고 나서 또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가 쭉 연결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로봇주도 종목별로 좀 엇갈리면서 좀 다르게 가는, 그래서 코스닥은 약간 좀 뒤죽박죽되고 산별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코스닥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잠시 후에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의 관세 판결이 이번 주에 대법원에서 나올 거냐, 요 하나의 어떤 스토리 면에서는 중요하고, 왜냐면 이게 업종별로도 갈려요. 관세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 관세로 엮여서 눌려있던 종목군들, 또 풀리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잠깐 또 반짝 반응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관세를 유지하려고 할 텐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될 거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실적이 어쨌든 나왔잖아요. 반도체 호황 진짜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릴 겁니다. 일부는 올해 지나가도 내년도는 올해만큼의 이익 성장률이 없을 텐데, 그러면은 언제를 피크로 봐야 되지라고 해서 삼성전자 시점, 근데 제가 보기엔 상반기까지는 계속 스토리는 만들어낼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시동을 거는 시점이 이번 주가 될 거냐, 다음 주가 될 거냐. 다음에 이제 일정상으로는 미국의 물가지표 이번 주에 있고요. 어닝 시즌 미국에 시작이 되고,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이번 주에 재료 노출이 되는 그런 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 흐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3주 연속 매수하긴 하는데 홀짝홀짝 매수매도 이렇게 좀 엇갈리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 매수가 없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수급의 특징은 고객의 탁금이 연초인데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있어서 이거 한번 마무리로 짚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는데 소형주와 코스닥은 부진하다. 근데 이번 주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요것도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반도체, 자동차, 방산, 조선, 이게 1월에 첫 번째 스토리를 만들어낸 업종입니다. 근데 이 업종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고정이 돼서 올해 1분기는 이 업종의 스토리로 그냥 가는 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중에 두 개만 주도주고 두 개는 그냥 순환매인지, 이번 주 흐름을 보면 이제 아마 가늠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예탁금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려드렸던 건데, 고객 예탁금 원래 연초에 줄어요. 연말에 돈이 확 들어왔다가, 그게 주식하고 관련 없는 자금, 만기가 돼서 뭐 일시적으로 주식 계좌로 확 들어오는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연초에 그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돈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거의 93조 원까지. 아마 이 중에서 일부는 뭉텅이 돈으로 나갈 것 같긴 한데, 그 나갈 돈을 감안을 해도 강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심상치 않다라고 보는 게,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 이게 요구불 예금은 나 지금 당장 돈 찾아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줄었어요. 674조 원에서 649조 원으로. 다음에 정기예금, 1년 동안은 내가 안 찾아갈게요 라고 하는 정기예금도 939조 원에서 902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어디론가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중에 일부가 주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연초에는 돈이 빠져나가야 정상인데, 이번 주에도 며칠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그걸 감안을 해도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돈이 들어오면 어떤 업종들에 대한 종목 장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는 대형주 장세도 만들어내요. 그때 이제 배터리 장세, 2차 전지 강력한 장세 만들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는 기존 종목을 그냥 붙여서 더 푸시하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새로운 신상을 또 만들어내서 지금부터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움직임이 있는 어떤 업종이 있다라면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온 단계에서는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코스닥 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제가 또 방송 마무리 방송에서 매일 또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녹음을 두 번째 하는 건데, 첫 번째 녹음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두 번째 녹음했더니 한 7분 정도 줄였네요. 어떻게 잘라내고 하니까. 어쨌든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잘라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특히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